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영작의 기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시리즈가 이제 영어 문장이 씌워지는 영작 습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시간부터 이제 계속 몇 회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강의를 만들 예정입니다. 예, 이 강의는 어떤 분들을 위한 강의냐면요. 영어를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영어를 시작을 했지만 또 잘 모른다. 너 말하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말을 잘 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해서 기초 영작 강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문장을 만들 때 항상 우리가 빼먹고 단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빼먹고 이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들이 뭐냐? 문장의 주어,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 어순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영어 문장은요,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먹는다. 그쵸? 밥을 먹는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나는 밥을 먹는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요. 한국어는 일단 어순이 나는 먹어. 밥 먹을 거야. 그 주어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 어순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를 먼저 보시면 나는 밥을 먹는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밥을 나는 먹는다. 난 목적어.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라 그러죠. 목적어를 먼저 써도 되겠죠. 나는 밥을 먹어. 나는 밥을 먹어 해도 되고 밥을 나는 먹는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지만 영어는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영어는 일단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보죠. 순서. 그래서 I eat rice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어처럼 바꿔버린다. 예를 들어 rice eat I 쌀이 밥이 나를 먹는다 말이 안 돼. 이것도 이제 목조가 된다면 이제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어순이 좀 자유로운 반면에 영어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는 순서가 생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 잘 지키시면 일단 영장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문장 구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영어 구조, 우리 한국어 구조와 틀리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순서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영어 기본적인 구조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 나오게 돼 있어요. 주어, 동사. 주어는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 누가 말을 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뭘 한다, 어떤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행동. 그럼 이건 목적은 어떤 대상이 되겠죠. 대상. 그래서 주체가 어떤 대상을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subject, verb, objec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첫 번째 주체가 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주어가 되는 것은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있다 그랬죠. 이런 순서가 구성이 돼야 된다 얘기예요. 순서가. 그래서 옆에 한번 볼까요? The dog chased the ball. 그러면 주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그 여자는 부른다. 그러면 이게 아름답게 부른다 해서 말은 안 되죠. 이게 목적어 아니고 이제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는 읽는다 책을. 그쵸? 이게 the book이라는 목적어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한다면 주어는 행동의 주체가 되겠죠. 주체. 그래서 I, 나. 그럼 또는 그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행동이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죠. 상태라는 건 그는 학생이다, 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뭐뭐이다 할 때 이런 걸 상태. 행동은 그는 밥을 먹는다, 뭐 먹다라는 이런 경우가 이제 동사에 해당되죠. 상태 동사, 행동 동사 이렇게. eat 나올 수 있고요. drinks 마시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어는 어떤 대상이 됩니다. 대상. 그럼 나는 뭘 먹어? 쌀을 먹는다. 그래서 rice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난 커피를 마신다 할 수도 있죠. 마신다 해서 커피 한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어, 동사 항상 주어가 나오면 동사가 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적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첨가 여기에서 볼 때
그 여자는 노래한다 아름답게 이런 것들은 이제 부사라고 하는데 부사 공부하기에 앞서서 형용사를 좀 더 첨가를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문 짧은 문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막 샬라샬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변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형용사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그래, 이 원칙은 항상 어디 나오냐면요, 명사 앞에 쓰이게 돼 있어요. 명사 앞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여기 rice라는 표현이 있는데 밥. 그럼 어떤 밥이에요? delicious, 아주 맛있는 밥. 그래서 이 명사 앞에 이 형용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문장을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생각해서 생각한다면 이 문장 완성된 걸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맛있는 밥을 먹는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영작을 먼저 해볼까요? 나는 맛있는 밥을 먹는다. 주어 나와야 되겠죠? 주어 당연히 뭡니까? I. 먹는다 동사 나와야 되겠죠? eat. 그럼 맛있는 밥 여기 delicious food 해서 I eat delicious ri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항상 어디 나온다? 명사 앞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봅시다. 한국어 달리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항상 명사 앞에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형용사 봤으니까 그 다음에 부사 한번 봐야 되겠네요. 부사는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떤 수식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있게 있으려면 지금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부사는 어디 나오느냐? 항상 부사는 동사 앞에, 그렇죠? 나오게 됐습니다. 동사 앞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I 부사 나왔네, 그렇죠? eat 먹는다, 맛있는 밥을. 근데 동사 여기 냈어요. 먹는 이것이 이게 꾸며주겠죠. 동사 앞에서. 그럼 이게 happy라는 말 없으면 말이 되겠죠. 나는 아주 맛있는 밥을 행복하게 먹는다. 문장이 좀 더 길어졌네, 그렇죠? 그럼 동사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어디 나올 수 있냐면요, 문장 끝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장 끝에. 그럼 이 happy라는 말은 문장 맨 뒤로 돌릴 수도 있네요. eat delicious rice happily 이렇게 뒤로 돌렸습니다. 아니면 문장 동사 앞이나 문장 끝이나 문장 맨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맨 앞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복하게도 나는 맛있는 밥을 먹는다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happy가 문장 맨 앞에 나가겠죠. happily. eat delicious rice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문장 뒤로. 그래서 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작을 해볼까요? 그 여자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주 빨간 드레스를 샀다. 해볼까요? 그 여자는 다행스럽게도 샀다. 빨간 드레스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해볼까요? 다행스럽게도라는 fortunately, fortunately. 그럼 샀다. buy란 동사 써야 되는데 과거니까 bought, bought. 빨간 드레스는 레드 드레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작. She fortunately, 여기 표시해버렸네요. 노란 bought a red dress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사 위치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봤고요, 형용사 봤고, 부사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사는 이제 지금 happy나 unfortunately나 이건 한 단어인데 이번엔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사구라고 합니다. 구는 하나의 단어 덩어리.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단어가 뭉친 거죠. 덩어리. 단어 덩어리라 할까요? 덩어리. 그럼 이 부사구는 마찬가지 부사 역할하고 똑같으니까 문장 맨 앞에 나올 수도 있네요. 문장 맨 앞에. 그럼 볼까요? With a spoon. 숟가락으로.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첨가됐죠? 나는 행복하게 밥을 먹는다. 문제 좀 더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문장 앞에 쓸 때는 여기 콤마 있죠. 그래서 항상 콤마 쉼표를 꼭 써야 된다. 예, 조금 구분시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문장 앞이 나오니까 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문장 끝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이걸 with a spoon 이걸 맨 뒤로 돌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 happily eat delicious rice 하고 이때 콤마가 안 붙죠. 그렇죠? 콤마가 안 붙습니다. 콤마가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다른 위치도 있을 수 있네요. 어떤 위치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happy라는 단어 있죠? 부사죠. 이거는 부사구죠. 그거를
뭉쳐서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I eat delicious rice with a spoon. 숟가락으로 어떻게 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이것이 바로 문장이 좀 더 길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또 글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예, 다른 부사함께 쓸 때는 위치 주의해야 되겠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토대로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작. 예, 이렇게 문제 8가지를 한번 제가 내봤는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예, 단어만 보강이 되면, 그렇죠? 단어만 보강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1번만 한번, 항상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딱 보고 영어를 한번 써보시던지 아니면 말로 해보시던지 그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것이 빠른 어떤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영작 실력, 또 말하기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먼저 우리 한글 딱 볼 때 나는 주어죠. 뜨거운 물을 목적어입니다. 마신다 동사죠. 그럼 나는 I, 동사,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온다 그랬죠. 그럼 I 마신다 drink, 뜨거운 물 많이 쓰죠. hot water. 그럼 간단하게 첫 번째 I drink hot water 됐죠. 두 번째 그녀는 운 좋게도 부사가 들어갔네요. 그죠? 빨간 드레스를 샀다. 조금 길어졌네요. 그럼 아까 나왔었던 예문은 똑같습니다. 그녀는 주어, 운 좋게도 부사죠. 빨간 드레스 목적어고 샀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She 다음에 뭘 쓸까요? 운 좋게도 fortunately 샀다. bought 무엇을? A red dress. 여기 어라고 할 때는 하나를 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부정관사 나중에 이것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는 행복하게 중국어를 배운다. 여기는 행복하게라는 부사 하나 나오면 해필리 아까 배웠죠? 그러면 그는 주어, 배운다 동사, 목적, 중국어 차이니즈 하면 되겠죠? 그럼 그는 he 두고요. 그럼 주어가 he라고 할 때 he는 3인칭이 되겠죠? 3인칭.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제3자 이렇게 되니까 3인칭일 때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s나 es를 붙인다는 얘기. 그러면 배운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learns 되겠죠. learns. 차이네 중국어. 4번 나는 버스로 학교에 다닌다 그랬어요. 나는 버스로 학교에 다닌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목적어 나올 수 있나요? 이 한글 속에? 학교를 다닌다, 학교에 다닌다, 학교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이네요. 여기는. 그렇죠? 그럼 나는 당연히 I 간다 go 하면 되겠죠. 어디에 가? 어디에? to school 학교에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목적어 아니에요. 목적어 아닙니다. 버스 타고 by bus 하면 되겠죠. 예, 5번째 넘어갑니다. 그는 노란 우산을 가져왔다. 그렇죠? 그는 노란 우산을 가져왔다. 그는 주어, 가져왔다 동사, 노란 우산을 목적어, 노란 우산 영어 yellow umbrella 하면 되겠네요. 예, 가져왔다 he took 과거죠. 무엇을? A yellow umbrella 됐죠. 네, 그들은 축구를 하고 있다. 목적어. 축구를 하다라고 할 때 두라는 건 그냥 뭐뭐 하다라는 얘기인데 축구는 운동이죠. 운동일 땐 play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하고 있다라는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현재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 그럴 때 그 패턴은 항상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 패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they 써야 되겠죠. 그럼 하고 있다. They are playing 뭘? 사커 게임 또는 soccer 하면 되겠죠. 그냥 soccer are playing 나죠. 목적어입니다. 7번 나는 비싸고 화려한 가구가 딸린 아파트에 산다. 그럼 나는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를 산다? 아파트를 산다. 이거 구입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거기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산다, live라는 단어 써야 되죠. 그렇죠? 아주 뭐랄까요? 좋고 값비싸고 화려하고
뭐뭐 집 안에서 사는 거죠. 아, 그럴 때는 우리가 집에 산다는 건 집 안에 산다는 얘기니까 이럴 땐 전치사라는 품사를 이용해야 되겠죠. 집 안에 뭐뭐 안에 할 때 in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정리한다면 I live 산다. 어디에? In an expensive and fancy furnished apartment. 요 장식이 된 아파트. 그러면 이건 목적어가 아니라 하나의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부사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어 동사는 왜? 나는 결국 산다. 어디에? 여기 집 안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목적어는 필요 없지만 문장이 근데 여기에서 expensive라는 단어 형용사죠. fancy라는 단어 형용사죠. 그것이 결국 뭐예요? 뒤에는 아파트먼트로 꾸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마지막 8번입니다. 나는 거대한 극장에서 아주 인상적인 영화를 보았다. 을을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목적어. 그럼 나는 주어 보았다. 보다 see라는 동사 과거니까 saw 하면 되겠네요. saw. 이거 saw. 예, 그리고 SW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근데 매우 아주 같은 얘기죠. very 쓰면 되겠고 인상적인 impressive 아주 인상을 감명 깊다는 얘기죠. pressive. 예, 그러면 영화 어디에서? 거대한 극장에서. 이것도 하나의 부사구가 되겠죠. 그럼 정리합시다. I saw. 이제 답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같이 해볼까요? I 보았다. saw. 그럼 매우 인상적인 영화. 매우 아주 매우 a very 인상적인 impressive 영화 movie. 어디에서? in 안에서라 그랬죠? in 아주 거대한 극장에 in a huge 거대한 영화관 movie theater 하면 되겠죠. 정리합니다. 그러면 I saw a very impressive movie. 이게 목적어 되겠죠. 장소 in a huge movie theater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뭡니까? 마무리를 한다면요. 핵심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핵심 포인트가 영어는 뭘 지킨다? 항상 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 그렇죠?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될까? 영어는 항상 뭐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어떤 경우는 목적어 없어도 되겠죠. 그죠? 목적어 아까처럼 산다, I live 산다 목적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는 상황에 따라 나온다, 안 나온다. 자기 필요하면 목적어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나는 학생이다. 목적어 필요 없잖아요. 나는 학생을 하다. 안 하죠. 그렇게.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연습하기. 이런 문장 아주 짧은 문장들 있죠.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영작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